올해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지나 미국과의 관세 이슈까지 국제 안보, 경제, 통상 모두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 대전환기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외교 안보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교협회 신봉길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한국외교협회란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현직 그 외교관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한 2,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 외교관 출신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지금 현직으로는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유성락 국가안보실장 또는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전부 외교협회 회원입니다. 그 전직 외교관들의 오랜 그 활동 경험을 가지고 민간 외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협회의 활동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정치성은 없고 아주 중립적인 기관입니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페이스북에 제 개인 명의로 외교협회 회장 명의로 외교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 언론들이 크게 관심을 끌면서 여러 언론들이 그것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현재 많은 그 정치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큰 전문성이 없이 너나도 대사를 하고 싶다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을 낸 것들이었습니다. 네. 한국외교협회에서 이것이 민간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외교협회가 거의 그 역사가 한 50년 된 아주 오래된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때 외무장관을 했던 임병직 대사가 첫 그 외교협회장이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지내고 국회의장을 지낸 그 정일권 총리가 2대 외교협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외교협회 회원들이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아주 그 인력이 빈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그 외교 활동에 나서서 외국도 방문하고 이런 외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막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고 해서 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술지도 내고 또 세미나 포럼도 하고 또 뭐 주한 외국 대사를 초청한 그 강연회 같은 것도 열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와 협의해서 공공 외교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년 한 100여 개의 중고등학교를 뽑아서 외교관들이 직접 가서 한국 외교라든지 외교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특강 같은 것도 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가보면은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을 처음 만났다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 대한 그 글로벌 리더십 과정 이런 것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권위도 있지만 또 꿈나무들의 꿈을 또 응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2025년에 한 해를 한번 돌아본다면 위기와 반전이 교차했던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 속에서 외교 공백이 조금 이어지기도 했었고 또 한미 통상 외교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올해 외교 평가 어떻게 보실까요? 2025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외교에서도 하나의 큰 위기의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그 6개월 동안에 아주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외교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대통령께서 방일 외교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국과의 아주 특별한 통상협상도 했고 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정말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말 한국 외교의 저력을 보여준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기는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잘 극복하는 한 예. 해로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살펴볼 만한 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쉽지가 않았지만 마스가 프로젝트로 외교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꼬를 텄습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교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말하자면 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서 말하자면 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말인데 말하자면 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조선업을 전략적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이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손을 내민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그 당선되자마자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경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우리가 좀 같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뭐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의외의 발언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조선 산업의 저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올랐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이 투자 차원을 넘어서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그 외교적 수단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선 플러스 방산협력 이렇게 합쳐지는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현재 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그 필리스 조선소를 인수한 이 한화 오션이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민간 파트너이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대규모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에 가장 우선 실체로서 나타나고 있는 게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막대한 자금이 미국에 유입되면서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 약화나 일자리 창출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로 봐서는 기회인 동시에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잘 매니지해 가면 한국 조선 산업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좀 더 큰 이 차원에서 우리의 조선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산업 공백을 만드는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그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마스카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네. 이걸 어디서 건조하느냐 문제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에서 건조하느냐 미국에서 건조하느냐 그런데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도 아마 다를 수 있고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은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힌트를 잘 파악해서 또 취향에 맞게 저격을 한 것이 굉장히 큰 외교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시대와 글로벌 안보 질서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의 새 총리 취임과 함께 또 중국과의 관계도 모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정국이잖아요. 2026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외교 상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지금 재편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를 구성해온 그동안의 가치라든가 제도, 발전 모델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태동하지 않았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 유명한 말인데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태리 공산당 창시자가 한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시대에는 외교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외교는 우리 나름대로 나침반을 가지고 끝없이 움직이면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느 한쪽에 줄을 서면 되든 그런 시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게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이 과거의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이제 이 경제력, 군사력, 문화의 힘 이런 면에서 세계 거의 10위 정도의 강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휘둘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또 AI 시대의 첨단 산업인 이 그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뭐 대단한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느 쪽에 가냐에 따라서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교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외교 2025년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